안녕하십니까 코롱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 번째 시간으로 BMW의 플래그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BMW 7 시리즈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차량은 BMW 7452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오늘 이 차량과 함께 새롭게 출시하고 있는 BMW 7452 모델의 간단한 리뷰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드라이브 모드를 활용하여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활용성과 성능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실제 주행 리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대 7 시리즈 모델은 2015년도 처음 출시한 이후로 한 번에 부품 변경을 거쳤습니다. 새롭게 바뀐 부품 변경 모델은 이전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5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디자인에 대한 변화를 중점으로 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차별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이 전면부 디자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아무래도 굉장히 커진 키드니 그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드니 그릴은 이전 모델과 대비했을 때 무려 50%나 더 커진 그릴의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차량을 마주하였을 때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그런 웅장함과 그리고 BMW만의 그런 스포티함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놓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이 커진 만큼 가운데에 위치한 BMW 엠블럼 역시 직경 95mm로 그 크기를 키워놨습니다. 7 시리즈는 그릴 양옆에 위치한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굉장히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아이코닉 디자인을 새롭게 디자인한 것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레이저 라이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파란 하이라이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는 최대 600m 앞까지 전방을 밝혀드리기 때문에 야간 운전 시에 더욱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측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의 굉장한 디자인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이 측면부에서도 그 디자인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보닛 라인이 굉장히 올라오게 되면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범퍼 라인이 굉장히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에 적용이 돼서 그런지 이번 에어브리더의 형태도 굉장히 수직으로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모델은 하키스틱이라고 명칭이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사선 형태로 들어가져 있었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굉장한 좀 위압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측면 실루엣은 이전 부분 변경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크롬 라인들에 대한 활용은 일반적인 모델의 M 스포츠 패키지 모델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런 크롬 라인 자체가 사실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플래그십 세단의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린하우스, 에어브리더, 그리고 사이드미러 하단부를 크롬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이 이제 블랙 사파이어 컬러인데, 어두운 무채색의 색상과 좀 대비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숏바디 모델인데 전체적인 차량 길이가 5120mm가 될 정도로 일단 5m가 넘는 수치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7452 모델은 지금 보시는 숏바디 그리고 롱바디 두 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롱바디 모델은 이 뒷좌석에 대한 공간이 총 140mm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량의 후면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전체적인 입체감 있는 디자인으로의 변화를 많이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리어 라이트의 디자인입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슬림한 디자인으로 일직선의 리어 라이트 디자인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실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리어 라이트를 하나로 이어주는 이 크롬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차량의 안정감을 부여해드리면서 차체를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이 7452 모델을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e드라이브 모드를 활용한 이 차량의 성능과 이 효율성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7452 차량을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실도로 주행에서의 그 성능과 그 효율에 대해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 컴퓨터를 초기화를 시켜놓고 현재 배터리 충전으로 인한 주행 가는 거리 27km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e드라이브 메뉴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동력원을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지 직접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일렉트릭 모드로 먼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모드는 실제 완전한 순수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주행 모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이전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e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530E 그리고 X330E 모델을 소개해드릴 때 e드라이브 메뉴에는 총 3가지 배터리 컨트롤, 맥스 e드라이브, 오토 e드라이브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7452 모델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4세대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7452 모델에서의 e드라이브 모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7452에 장착되어 있는 e드라이브 모드를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일렉트릭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배터리 컨트롤까지 총 4가지의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맥스 e드라이브가 7452 모델에서는 일렉트릭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일렉트릭 모드에서는 순수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최대 140km까지 최대 주행 가는 거리인 3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을 시작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을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내연기관보다도 이 전기 모드의 특성 자체가 시동을 걸 때부터 출발할 때까지 정말 시동이 걸려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굉장히 정숙한 부분을 자랑을 하고 있죠. 7452 모델이 새롭게 이제 LCI 모델이 되면서 기존의 740E라고 하는 네이밍이 아니라 745E라고 하는 새로운 네이밍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존 740E 모델이 20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했다면 이번 7452 모델은 30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0cc 대비 3000cc 6기통 엔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출력 그리고 그런 주행 질감에 대한 좀 장점을 느껴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번 30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745E의 가솔린 출력을 비교해 보면은 280 100마력입니다. 사실 이전에 2000cc 가솔린의 출력이었던 240마력대 엔진 출력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 뭐 엄청난 다이나믹한 출력의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7452 모델 자체가 사실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한 차량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주행에서의 굉장한 효율적인 그런 연비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타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일렉트릭 모드로 지금 주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배터리 출력 자체가 113마력에 27토크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시내 주행에서의 전혀 주행의 답답함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745E 모델의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가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내 주행에서는 어느 정도 고속 영역에서도 이 배터리 모드로만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행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계기판상에서 나와 있는 총 주행 거리가 전기로 주행된 거리 24.8km, 25km 정도 주행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 가능 주행거리는 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보다 더 길게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서 중간중간에 에어컨을 켜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주행을 하셨을 때 배터리 잔량보다는 더 많은 주행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도권에서의 평균 출퇴근 거리가 20km 내외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실제 이 7 시리즈나 저희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을 하셨을 때 실제 하루의 왕복 주행 정도는 오로지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렉트릭 모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드로 새롭게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표현되는 이 모드는 앞서 소개해드린 3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오토 이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속에서는 필요할 경우 저속에서는 일정 배터리로만 주행을 하게 되고 순간적인 가속이나 배터리 잔량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엔진이 개입되면서 엔진과 배터리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게 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 하이브리드 모드는 엔진의 내연기관의 구동을 배터리가 함께 보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 순간 가속을 할 때 기존의 이 제온이라고 할 수 있는 390마력과 61.1토크의 성능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순간 가속의 느낌은 물론 740i 모델에서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 토크의 힘이 영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감되는 수치 자체는 이 차량의 기존 제로백 수치인 5.2초보다는 더 높은 제로백 성능을 좀 경험하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다 보니 실제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km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 배터리 컨트롤로 전환을 해서 남은 거리 동안 과연 얼마나 충전이 될 수 있을지, 자가 충전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총 몇 킬로미터를 주행했을 때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차량의 트릭 컴퓨터를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배터리 컨트롤을 설정한 이후에 어느 정도 주행을 했고 어느 정도 충전이 됐는지 계기판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컨트롤 설정 이후 총 8.3km를 주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배터리 잔량에 따른 주행 가는 거리는 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약 1km 주행을 할 경우 대략적으로 1km가 또 충전이 되는 그런 계산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실제 이 엔진에 대한 엔진 출력과 회생제동을 같이 활용을 함으로써 충전을 하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통해서 충전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나 좀 그런 것들을 좀 귀찮을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이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7452 모델을 통해서 실제 도로에서의 성능과 그 효율성을 알아보았습니다. BMW 7452 모델은 BMW의 플래그십으로서의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면서도 실제 가장 먼저 미래에 가까워진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차량에 관해서 좀 더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서 저희 코오롱모터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오롱모터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